외상성 뇌손상이라는 건요, 그냥 한 번의 사고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충격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까지 정말 길고 복잡한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 회복의 여정을 단계별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에 뇌는 다치거든요. 하지만 그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은 한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그런 거대한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여정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먼저 외상성 뇌손상, 그러니까 TBI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건 뭐 교통사고나 어디서 떨어지는 것처럼 외부의 물리적인 힘 때문에 뇌가 다치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몸만 다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TBI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여정의 가장 첫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사고가 딱 발생한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직후 몇 시간 동안 우리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뇌손상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걸 지진에 비유하는 거예요. 사고 순간의 직접적인 충격, 그게 바로 본진 같은 1차 손상입니다. 뇌에 멍이 들고 신경세포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거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 뒤에 오는 여진, 바로 2차 손상입니다. 뇌가 퉁퉁 붓고 머릿속 압력이 올라가고 염증이 막 퍼지면서 처음 다쳤던 곳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치료의 핵심은요, 바로 이 무서운 여진을 어떻게든 막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의료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여진의 위험 속에서 환자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서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응급실 한복판에서 어떻게 환자의 뇌 상태를 빠르고 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글라스고 혼수 척도, 줄여서 GCS에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응급실을 가도 쓰는 표준 도구인데요. 복잡한 검사 없이 환자의 반응만 보고도 뇌 손상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말하자면 첫 번째 이정표 같은 거예요. 이 GCS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세 가지를 봅니다. 눈을 어떻게 뜨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이 세 가지 반응을 점수로 매겨서 환자의 상태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이에요. 총 15점 만점인 이 GCS 점수가 만약 8점 이하다? 이건 중증 외상성 뇌손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집중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기준점인 셈이죠. 초기 평가가 끝났다고 해서 여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의식을 되찾고 또 인지 기능을 회복하는 훨씬 더 길고 복잡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흔히들 혼주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걸 전등 스위치 탁 켜듯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건 아주 서서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이거든요. 그 점진적인 과정을 안내해주는 지도가 바로 란초로스 아미구스 척도입니다. 별명이 재활의 GPS예요. 이 척도는 환자의 행동 변화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회복 여정에 어디쯤 와 있구나, 그리고 다음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걸 알려줍니다. 회복의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처음엔 외부 자극에 거의 반응이 없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모든 게 혼란스럽고 힘든 4단계, 바로 혼란, 초조 단계로 들어서게 돼요. 이 시기가 사실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 모두에게 가장 힘든 고비인데요. 하지만 이 터널을 꼭 지나야만 비로소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후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의식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환자가 완전히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는 바로 기억과 진압력의 문제입니다. 환자가 눈을 뜨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어도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몇 시인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가 며칠에서 몇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쯤 되어야 우리가 이 환자가 드디어 이 혼란의 안개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의학적으로는 이 혼란스러운 안개를 외상 후 기억상실, 즉 PTA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개가 거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도구가 바로 갈베스톤 진압력 및 기억상실증 검사, 줄여서 GOAT입니다. 이 검사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가 어디죠? 같은 걸 물어보면서 현재를 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기억나는 일은 뭔가요? 같은 질문을 통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고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 이걸 꾸준히 받게 되면 드디어 PTA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환자가 새로운 걸 배우고 기억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본격적인 인지 재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청신호인 셈이죠. 급성기 치료도 끝나고 혼란의 시기도 지나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복의 결과를 바라봐야 합니다. 환자의 새로운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위급한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이제 아주 큰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삶이 결국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척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두 척도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줘요. 글라스고우 결과 척도, GOS는 회복의 전체적인 결과를 5단계로 간단하게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스냅샷 같고요. 반면에 장애 등급 척도, DRS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기능적인 독립성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내는 상세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TBI는 본진과 여진으로 이뤄진 하나의 과정이고요. GCS를 통한 신속한 초기 평가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LCFS라는 지도를 따라가는 단계적인 여정이고 GAOT를 통해 기억의 안개가 걷히면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되죠. 마지막으로 GOS와 DRS는 그 길고 긴 여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주고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척도와 점수들은 어디까지나 여정의 이정표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회복은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상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평생의 과정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한 사람의 재정의된 삶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